공급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택 공급.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또 역도 성립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지배적이진 않을 수는 있겠는데 지금 그렇다면 주택 공급 상황은 어떨까요, 박사님? 네. 저희가 이제 주택 공급 상황을 판단할 때,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이제 준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이 단계에 따라서 실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매년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38.9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수치는 실제 이제, 2005년부터 22년까지의 연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의 한 80%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실제로 이제 인허가 실적이 낮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금융위기 기간과 실제로 좀 이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매우 주택 공급이 이제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착공 같은 경우는 사실 인허가를 했다고 해서 모두 착공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허가 물량보다 착공 물량이 적은 게 이제 일반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23년 기준으로 해서 착공 물량이 20.9만 호고, 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08년을 제외하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이렇게 현재 이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 3년 후에는 실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 여지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준공 물량도 23년에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22년이나 뭐 21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갔었던 이제 주택 공급 물량 중에서도 이제 준공을 하지 못한 물량들이 꽤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이제 저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뭐 이제 주민들이나 시공사 간에 이제 공사비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하고 하면서 이제 준공이 점점 늦춰지고 있는 공사장도 꽤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실제로 수치를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네. 21년 요 시기에 사실은 그래도 54.5만 호 정도가 인허가가 됐는데 착공 물량이 23년 그리고 준공 물량이 23년이 31만 호에서 생각보다 원래 이렇게 한 2년, 3년 텀을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은 실제로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한 2, 3년 후에는 사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과거에 뭐 박사님께서 연구나 아니면 데이터를 보시면서 뭐 그런 경험이 그런 걸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뭐 과거에 공급량이 뭐 가령 많이 늘었을 때 뭐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된다던가. 사실 공급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효과 있다, 없다. 왜 통계 분석을 해보면은 아주 클리어하게 안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해서, 또 최근에는 또 금리 영향도 커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공급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사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학술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거고, 사실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기간이나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걸 이제 반박하기는 사실 힘든 게 맞아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인허가나 착공 단계와 이제 준공이 한 3년 정도 시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앞서 저희가 그 인허가 물량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이 사실 76.5만 호로 역대 최고 이제 실적을 보인 적이 있죠. 그러면 한 3년 정도 지나서 2018년이 준공이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거의 이제 보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단순화해서 뭐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공급이 많이 되면 그래도 주택 가격이 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환경은 갖출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오늘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2015년에 그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늘고 나서 2018년부터 해서 주택 시장에 주택의 수급 지수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 매매 수급 지수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가 100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공급 우위 시장으로 변화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기가 실제로 전반적으로 그 주택 가격이 좀 안정이 됐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때가 공급이 많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급 상황에 대해서 아마 윤성진 박사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워낙 앞에 지표들이 내는 것들은 김재 박사님께서 잘 짚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주택 가격 측면들에 있어서도 주택 공급이 되게 중요하지만 주택이라는 것이 한번 공급되고 나면 우리가 오랫동안 거기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아무래도 도시 노후화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외에 그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다각적으로 다 종합해서 주택 공급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청년과 관련해서는 시청자층이 이제 저는 네네.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과 관련해서는 어떤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네. 생각을 하시죠, 박사님? 사실 청년 2030 청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그 청년 안에서도 직장이 있느냐 혹은 또 결혼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혹은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직장 입사를 한 그런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확대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부모의 소득이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사회 활동을 좀 이렇게 뭐 한 2, 3년 이제 지나서 이제 직장에 취업한 지 2, 3년 지나서 조금 사회 활동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것처럼 좀 소형 주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공급을 해서 이제 뭐 임대주택이 아니라 이제 소형 민간 뭐 임대주택에 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주택 공급을 좀 확대를 해서 이제 분양을 좀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자산을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네. 윤성진 박사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같은 질문인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김재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청년을 그렇게 일자리, 주거, 가족 형성 이런 것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을 이행해 나가는 이행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직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뭐 소득, 자산, 뭐 가족 구성, 점유 형태 이런 측면들에 대해 그 내부 안에서 되게 상당한 이질성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 이행 과정에 맞춰서 다양한 청년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또 쾌적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청년 정책, 또 청년 주거 정책의 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를 좀 덧붙여 보면 전통적으로 또 소위 정상적이라고 또 소위 일반적이라고 표현되던 이런 이행 과정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관념들이 좀 청년 세대에서는 좀 잘 안 먹히거나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정규직의 시기가 좀 길어진다거나 노동 측면에서 뭐 1인 가구로 머무는 시기가 생각보다 더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비혈연 비혼인의 형태의 가구 구성들이 좀 많아진다거나 뭐 이러한 측면들의 좀 새로운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연구해서 잘 포착해내서 또 알맞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그에 알맞은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윤성진 박사님께서 이 분야를 굉장히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몇 년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윤성진 박사님께서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연구 실적을 통해서 많은 정책 기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 기남목에서 공급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급은 굉장히 안정돼야 되고 특히 지금 이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주목해서 이 앞선 이야기들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청년들이 의외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사각지대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저희 윤성진 박사님, 김지혜 박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많이 연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정책의 영역을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